안녕하세요. 지방시 양과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랑 촬영하는 장소가 다르죠. 제가 오늘 특별히 부산까지 내려왔는데요. 그 이유가 아주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눈에 좋은 루테인 영양제를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진짜 루테인이 그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더 중요한 패턴은 없는지에 대해서 진짜 그 안과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멀리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과 전문의이신 이영훈 선생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소개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안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주로 소아안과, 그다음 백내장 수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2016년 그때 이제 네네. 지방인 운영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 그걸 말씀이시죠? 통해 가지고 이제 네. 저탄고지 다이어트 들어보셨죠? 그거를 좀 소개를 하게 됐고요. 아.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식이요법으로 환자 치료하고 있는 지가 한 8년 정도? 7년 정도? 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아. 이제 뭐 기능의학 공부도 조금 했었어가지고 네네. 뭐 영양 처방에 대해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공부해서 환자들한테 적용하고 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책도 출간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일단 제가 좀 여러 가지 환자 보면서 느꼈던 네.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식단에 대한 소개, 네. 뭐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기적의 식단 저탄고지 다이어트 비밀이라는 책을 2019년도에 냈었고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개정 증조판이 이제 작년에 이렇게 새로 나오게 됐어요. 건강 유튜버 중에 그 닥터3라고. 아, 그 예, 알고 닥터3가 또 제 친구거든요. 아, 그래요? 와. 그래서 같이 이제 또 2020년 정도인가 그때 그 치매 관련된 책, 그거를 하나 냈었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치매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기능의학적인 부분 이런 거는 이제 닥터3가 직접 집필을 하고 그 네. 뒤에 이제 관련된 식이요법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같이 책도 내게 되고 뭐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여러 활동들을 하셨네요. 네. 그 안과 요즘에는 제가 일 이제 좀 말고도 여러 가지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네요. 그죠. 근데 네. 요즘에 이제 안과 일이 좀 많이 바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대외 활동을 좀 못하고 특히 이제 이 코시국이라 2년 동안 또 대외 활동이 좀 없다시피 했죠, 제가. 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탄고지계에서는 또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코시국 때문에 잠시 그렇지만 이제 풀렸잖아요. 되게 바빠지기 전에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바빠질지 안 바빠질지 모르겠네요, 저도. 일단 이제 시청자분들이 눈 건강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는데 아직 저도 막 눈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과에 오는 사람들은 보통 뭐 때문에 제일 많이 오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안과 질환이 보통 정상적으로 봤을 때 네. 안과를 가게 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눈이 침침하다. 두 번째, 잘 안 보인다. 시력이 떨어졌다. 시력이 떨어졌다. 근데 침침하다와 시력이 떨어졌다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요? 둘 다 약간 노안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른 문제예요? 다르죠. 어. 실질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거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거나 백내장이 생기거나 강화의 병이 생기거나 혼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력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끼우거나 교정을 하거나 뭘 해도 1.0이라는 시력이 안 나오는 상태. 원래는 저시력인 안경 상태. 끼면 1.0까지 나와야 그렇죠. 돼요. 예를 들어서 눈에 혈관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피가 터졌어요. 네.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네, 안 보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침침하다는 거는 뭐냐면요. 네. 엄밀히 따졌을 때 그런 것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눈에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떨어졌어요. 내가 휴대폰을 아이패드를 엄청 열심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앞에 있는 허귤님 얼굴을 봤어요. 허귤 얼굴이 잘 안 보여. 이게 침침한 거예요. 이게 침침한 근데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다가 허귤님 얼굴을 봤어. 잘 보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동영상 편집한다고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얼굴 보세요. 잘 안 보일 때 있죠. 갑자기 싹 흐릿할 때. 그쵸. 그는 포커싱이 안 되는 거죠. 이 카메라로 따지면 조리개 조절 줌이 안 되는 거예요. 조리개랑. 그게 침침하다는 느낌이 그 침침한 받는 느낌 거예요? 받을 수 있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눈에 뭔가 한꺼풀 씌인 듯한 느낌 들 수 있어요. 안구건조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러면 눈을 깜빡깜빡하면 또 괜찮아지긴 하는데 뭔가 불편해요. 그 다음에 눈이 엄청 부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고 막 그 잠을 못 잤어요. 네. 그랬더니 눈을 비벼도 뭔가 또렷하지가 않아요. 근데 커피 몇 잔 먹고 이제 고기 좀 먹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 보면 좀 좋아져요. 그러면 그 전에까지는 침침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도 항상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침침하다고 표현하죠.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불편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불편. 뭔가 불편해서. 뭔가 편하지 불편. 않은 거죠. 뭔가 이상하다. 자꾸 뭔가 거슬리는 게 있다. 네. 아니면 그게 이물감, 눈이 빠질 듯한 느낌, 뭐 아, 여러 가지 빠질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한 느낌, 뭐 달물이 지는 느낌, 네.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진짜 페인, 정말 아파서 통증? 통증이 생겨서. 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병으로 따지고 본다면 침침하다는 내용 중에서 대부분 노안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눈의 어떤 피로도, 네. 안구건조증, 백내장 초기 이럴 때도 침침할 수 있고 아. 여러 가지 병들의 초기 증상에도 그럴 수 있죠. 안 보인다는 거는 당연히 백내장이 심해지거나 또 아니면은 녹내장이 너무 진행을 많이 해가지고 시야가 완전히 결손이 돼서 시력이 없어지거나 네. 실명이 되는 질환들, 뭐 항반변성,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망막 혈관성 질환, 뭐 혈관 배쇄증이나 망막 출혈이나 당뇨병 뭐 이런 것들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아프다는 거는 각막이 벗겨지는 거, 아. 그 다음에 한 대 맞은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네네. 근데 그 외에 이제 뭐 렌즈 부작용, 렌즈 부작용. 서클 렌즈 부작용 같은 것도 많이 오고요. 이제 여러 가지 외상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불편해서라는 거는 대부분 염증 또는 이제 건조증. 네.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많이 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환자가 알아서 안과를 오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요, 그냥 한 7-80%가 안구건조증, 그 다음에 알러지와 같은 눈의 염증, 그 다음에 노안과 같은 이런 불편감, 눈의 피로가 거의 한 7-80%고요. 예. 그 예. 세 개가 그렇게 그쵸. 많이 차지한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병원의 주 수입을 담당하는 거는 안 보여서죠. 백내장? 그쵸. 우리 병원 같은 데는 그런 환자가 아주 적지만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병원에는 그 병원에 오는 환자의 대부분이 그 환자들이에요. 와.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쨌든 여러 가지 불편감이나 질환들로 우리 질환을 보는 병원이니까 네네. 그런 걸로 많이 오게 되고 대부분은 눈의 피로도나 안구건조증이나 눈의 염증하고 관련돼서 생기는 환자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낸 책을 봐도 그렇고 네. 이제 식단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예. 선생님이 한 얘기 중에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생활이 보인다라는 말을 하신 걸로 알고 그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활을 알 수 있나요? 일단 사진 하나를 제가 올려놨는데요. 네.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눈꺼풀 가장자리 쪽에 염증이 엄청 많고 충혈이 엄청 심해요. 네. 그냥 봐도 눈 되게 피곤해 보이고요. 네. 이런 경우 딱 보시면 이런 염증이 되게 심한 눈 같으면 몸에 염증이 되게 많다고 봐요. 눈만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눈은 어쨌든 몸에 염증이 발산되는 자리잖아요. 네네. 외부에서 물론 알러지 같은 경우는 제외. 또 이제 세균성 결막염 같은 경우는 네네. 눈이 메인 병변일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염증들은 그렇게 해서 눈병이나 이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또 심지어 알러지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부터 알러지가 올라와요. 그게 제가 환자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 결막 알러지는 안약을 넣긴 하지만 알약 넣어도 또 반복되거든요. 맞아요. 비염도 마찬가지예요. 약 먹고 나면 계속 반복이 돼요. 알러지에 대한 염증원은 따로 있어요. 대부분 장이에요. 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그 알러지에 대한 염증은 여기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집으로 따지면은 부엌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집이 활활 타고 있어요. 네. 알러지 염증이. 그렇게 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게 창문으로 비치면 안과로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배기 쪽에 뭐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비인후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렇게 보이는 거고 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눈에 뭔가 알러지원을 비벼서 거기서 나타나는 알러지 이런 것들하고 다르고 네. 대부분의 알러지는 밑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몸에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치료를 한다는 게 그냥 비염에서 약 먹는 거는 마룻바닥에다 물 뿌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불 끈다고. 네네. 그 다음에 그 눈에다가 알러지 약 넣는 거는 창문에다가 물 뿌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창문은 불이 꺼지겠죠. 네, 그쪽 부위만. 마루는 불이 꺼지겠죠. 불씨는 안 꺼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알러지를 치료를 하는 약 자체가 네. 그런 것들을 현상을 그때그때 그 부위만 억제를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알러지는 기본적으로 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히스타민 과민증이라고 하는 히스타민 불내증, 과민증이라고 하는 히스타민 증후군 때문에 생기고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몸에 있는 갑상선이나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면서 코티졸 같은 네. 그러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호르몬과 장 쪽에서부터 나타나는 문제로 알러지가 생기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알러지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장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되면 알러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문제들하고 결부돼서 알러지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만성 알러지도 심한데 염증도 심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제가 환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냥 되게 몸이 많이 피곤하신지, 소화 잘 안 되진 않는지,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거 많이 올라오진 않는지, 뭐 잠은 몇 시간 주무시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 대충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외안부만 봐도 어느 정도 보이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성 질환인데요. 혈관이 지금 보면 이런데 지금 굵은 혈관 보이는 거는 네. 다 정맥이에요. 근데 동맥도 있는데 이 사람 동맥이 거의 없어요. 이게 눈 네, 사진인 거죠? 눈 뒤쪽 사진이에요. 망막 쪽 사진. 정맥은 잘 보이는데 동맥이 거의 거의 안 보이지 보여요. 않는다. 그게 동맥 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혈압이 동반된 거거든요. 그러면 당뇨와 고혈압의 정도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나 대사증후군 상태가 이제 시험까지 볼 수 있죠. 확실한 거는 우리가 내과에 가면 내과라든지 어떤 그 영상의학과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순환에 대한 검사를 많이 해요. 네. 하죠. 네네. 근데 심장 같으면 에코, 초음파로 보고요. 네네네네. 그 다음에 저 그 영상의학과 같은 데서 인터벤션을 해가지고 혈관 조형을 해야 혈관을 그나마 볼 수 있어요. 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긴. 우리 몸의 혈관을 바로 볼 수 있는 조직이 눈이에요. 아. 얘는 사진만 찍으면 보여요. 그쵸. 사실은 그래서 거북목도 굉장히 눈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안과에 와가지고 눈 침침해요 해서 눈물약을 써봤는데 네. 눈물약 아무리 써도 불편해, 눈이 잘 안 떠져, 침침해요 이러는데 그 양반 하고 있는 걸 보면 전부 다 휴대폰하고 맨날 근거리 작업하고 맨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거북목 진짜 많겠네요. 아닌 분이 누가 있겠어요. 와. 그래서 만져보면 다 말려 있어요. 어깨 다 말려 있고 목 굳어져 있고. 네네네. 제가 치료를 하면 되겠지만 안과 의사가 통증 치료까지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러시죠. 통증하는 데를 보내줘 제가. 그래서 그쪽 치료를 좀 받고 네네. 뭐 도수 치료든 네네. 침 치료든 네네. 물리 치료든 프롤로 치료든 뭐 스냅피 치료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좀 받고 나면 네. 눈이 맑아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눈에 먹는 영양제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네네. 오히려 목 관리를 하는 게 뒷목 관리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와. 네. 그래서 눈만 봐도 이 사람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그쵸.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알 수 있다. 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눈이 안 좋아졌다고 하면 생각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안구건조증이라든지 그쵸. 노안, 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이렇게 5가지 정도 되는데 보통 그런 정도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백내장이랑 홍반변성은 좀 따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 부분들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안이나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 엄밀히 따졌을 때 아까 거북목도 이야기했고 네네. 대사증후군도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소위 VDT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모바일기나 이런 것들 많이 보는 걸로 인해 가지고 눈에 네네. 피로도가 생기는. 네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제가 감수한 책 중에 그 모콜라 쌤이 쓰신 그 5G 5G의 역습 저기 그런 게 또 보면은 그 결국 5G라든지 이런 와이파이라든지 5G 같은 이런 전자기장이 결국 멜라토닌 대사를 떨어뜨리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 눈의 안정감에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눈의 피로도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거든요. 원래 그게 수면하고 관계 있는 호르몬이긴 하죠. 그쵸. 네. 눈이 수면하고도 관계 있어요. 불면증 있으면 눈 침침해요. 맞다. 그럴 수 맞네. 네, 그렇네. 그래서 제 환자 올 때 눈 피곤하고 눈 침침하다는 분들한테 맨날 이야기를 하는 게 잠은 잘 주무시냐고. 그거 꼭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잠 못 자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뭘 치료를 해도 눈이 불편해요. 와. 안과에서 사실 이야기할 때 그런 내과적인 부분들을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환자한테. 그럼 환자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제가 수면제 먹고 있어요. 그런 문제예요. 수면제를 먹어도 눈 피로는 좋아지지 않거든요. 잤는데도 불구하고. 수면제는 재우기 위한 거지 자고 나도 피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약을 먹을 정도의 이 사람이면 이 눈이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의사는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봐야 되고요. 환자 입장에서도 내가 눈이 피곤한데 이게 과연 병원에 가서 눈물약만 타서 해결될 일인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여러 질환들이 사실은 저는 나이 들면 누구나 이렇게 걸리는 건가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게 대부분 나이 들면은 언젠가는 한번 저희가 겪게 될 일인지. 그거는 맞죠. 그건 내가 맞아요? 우리가 사람이 지나면 결국 사람은 늙어서 죽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똑같죠. 노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죠. 네네. 노화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60대, 70대 된 어르신들이 어떤 네. TV 같은 데서 뭐 오늘도 왕성하게 이래가지고 막 헬스 하시는 본 적 있어요. 할아버지들 보면 네네, 막 그분들을 근육 막 있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분들이 제가 운동을 30년을 했는데 아직도 노안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 에베코지 쌤 책, 그 당질 제한 책들을 보면은 요즘에도 이제 책들이 좀 되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옛날만 네. 해도 자기 스토리, 자전적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넣어서 책을 많이 쓰셨거든요. 네네. 그런 책들 막 보면은 에베코지 쌤이 당뇨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노안이 없어졌대요. 실질적으로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칙하고 노안 없어진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이유는 당연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눈 에너지 파워가 안 닿아요. 시력이나 뭐, 이 눈 그쵸. 기능에 영향을 네. 미친다는 거죠. 거기다가 탄수화물 과잉이 되면 젖산 분비가 되면서 근육이 뭉쳐요. 그러니까 눈에도 근육이 있고. 당연하죠. 그게- 조절 근육이 있죠. 그 보통 이제 그래서 단식을 하면 눈이 맑아진다는 이유가 네네. 이 조절 근육에 뭉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그 그쵸. 젖산이 많이 그쵸. 생성돼서 거기에 쌓여서 근육을 굳게 그리고 만들 또 수밖에 있어요. 백내장 같은 경우만 해도 네. 그 수정체가 혼탁이 생기는 이유는 수정체 당화 때문에 그래요. 혼탁이 생기 수정체가 백내장이 당화된 생기는 거예요. 거. 흰색 그게 네. 당화된 거라고. 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인들이 백내장이 빨리 와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지는 거는 백내장이 무조건 안 좋아요. 물론 그 백내장을 깨끗하게 치료를 없애주는 기전도 있어요. 되게 웃긴 게 백내장은 한번 나빠지면 계속 진행하고 없어지는 질환이라 생각하잖아요. 네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약으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해요. 눈은 자생적으로 클린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정체를 60년, 70년 쓰는 거예요. 백내장 60대, 70대 됐는데 백내장 안 생기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반면에 30, 40대에도 백내장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3, 40대인데. 예. 그거는 뭐냐면 대사증후군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뭐 적외선, 자외선부터 시작을 해서 또 약물, 약품, 뭐 여러 가지에 의해 가지고도 백내장 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질환이 있거나 항암을 했거나 이런 것들도 빨리 올 수 있는 기전이긴 한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내장 자체는 수정체를 깨끗하게 투명하게 만드는 기전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기전에 관련하는 게 글루타치온이에요. 항산화 능력이 있는 그 물질. 글루타치온이에요. 바이타민 C도 관계를 해요. 항산화제가 어쨌든 좋은 거네요. 요오드도 관계를 해요. 그래서 요오드는 백내장 예방한약으로 나와 있어요, 심지어. 그 글루타치온은 이제 뭐 약으로 만들기 어려워서 그런지 못 만들었는데. 네네.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항산화제들을 약으로 옛날에는 처방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 요즘엔 무조건 보면 수술을 해버리지만 예전에는 그런 항산화제로 나온 약들을 백내장 예방 목적으로 먹이기도 했어요. 그게 그래서 예방이 되는구나. 그래서 근데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서 네. 그 앞부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눈의 피로도나 노안이나 이런 것들은 극복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네. 노안은요 50대 초중반 이후에 생기는 노안을 진짜 노안이라고 그래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네네네. 50대 초중반. 한 이후에 생기는 노안은 그거는 그 제가 볼 때 진짜 노안이라고 그래요. 트루 자연스럽게 브레스바이오피아라고 당연히 오는. 제가 명명했어요. 그러면 30대 말에서 30대 중후반부터 네. 50대 초반까지 생기는 노안은 뭐냐? 그 과조절이나 거북목이나 눈의 피로나 대사증후군에서 생기는 기능적 노안, 펑셔널한 프레스바이오피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눴어요. 특징이 있어요. 진짜 노안은요 원시가 생겨요. 멀리 있는 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인다는 거죠. 안구가 한마디로 안구가 탄력이 떨어져가지고요 푹 꺼져요. 우리가 피부 늘어지면서 키가 작아지듯이 안구가 중력의 효과 때문에 축 늘어져요. 그래서 난시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안구가 축 늘어지면서 안구가 길이 사이즈가 앞으로 줄어요. 그러면서 원시가 생겨요. 그래서 돋보기 도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는 조절력은 한 2.5디옵터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면 처음에 노안 시작할 때 한 1디옵터, 1.5디옵터 정도 그 돋보기를 끼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한 2.5디옵터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게 끝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어르신들 보면 3.5디옵터, 4디옵터까지도 돋보기 도수가 올라가요. 그거는 안구가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네네. 그거는 진짜 노안이에요. 나이 들어서 생긴 노안이니까.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노안이지. 근데 그것도 뭐 사람에 따라서 빨리 늙는 사람이 있고 늦게 늙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그 예전에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백내장 수술한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60대 후반 어머님들 보면은요 진짜 꼬부랑 할머니 같았어요. 근데 요즘에 69세 정도 되면은 아줌마죠.
진짜 나이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영양 또- 습관도 바뀌고 세상도 많이 바뀌고 스트레스 수준도 많이 바뀌고 이러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늙어지는 속도는 어쩔 수가 없는 거. 그는 달라지는 거예요. 네네. 그런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관여를 하겠죠. 근데 그 외에 나타나는 그런 어쨌든 노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는 대부분 그래도 현재까지는 50대 초중반에 나타난다. 50대 초반에. 이거는 어떻게 거슬릴 수 없는 거다. 아. 물론 늦출 수는 있다. 50대 후반이 60대 초반까지. 그는 능력자들은 가능하다. 그런 그런 거는- 건데 네네.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는요. 검사를 해보면요. 근시가 떠요. 가까이 걸 본다고 눈이 뭉쳐가지고 멀리 걸 보지를 못해요. 보지 못한다. 맞다. 그래서 그 근시라는 거는 진짜 근시가 아니고 가성 네. 근시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네. 내가 키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네네. 내 키가 진짜로 척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디스크가 줄어들고 뼈가 소실되면서 전체적인 키가 줄어요. 이거는 진짜 노화에 의한 키 주름이에요. 네네. 근데 내가 맨날 이렇게 컴퓨터 보고 아. 책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섰는데 거북목 때문에 키가 줄었어요. 아. 이거는 키가 줄었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쵸. 거북목 때문에 휜 거지. 네, 그쵸. 맞아. 그러니까 40대에 나타나는 노안들은요 계속 가까이 걸 많이 보고 눈에 체력이 떨어지고 코어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눈으로 가는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생긴 노안이에요. 아. 그래서 기능적 노안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요 코어 운동 좀 하고 목이랑 어깨 항상 많이 풀고 목 뒤로 좀 당기고 네. 그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그 다음에 소식 또는 이제 저탄고지를 하잖아요. 네네. 또 저탄수식. 네네. 그 다음에 뭐 비타민 B군이나 코엔자임 Q10 같은 이런 에너지 대사를 올리는 영양소들 네네. 많이 먹잖아요. 네네. 그럼 노안 줄어요. 이게 막을 수 있는 거구나. 네, 막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노안기가 생기면 만 한 30대 중후반부터는 비타민 B군이랑 코엔자임 Q10 같은 거는 계속 챙겨 먹는 게 좋아요. 노안하고 관련되는서는 그게 더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뭐 바이타민 A나 비타민 D 뭐 이런 것들도 시력에 좀 도움은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신경의 퇴행이나 신경의 항산화에 관계되는 거예요. 눈 자체의 신경의 노화. 근데 그거는 50대, 60대에 생기는 것들이죠.